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출전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가 개인 훈련을 아직 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보데글림트와 4강 1차전에 마침내 경기장에 와서 꽤 많이 이제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라도 좀 어느 정도 명단에 들어와서 몸도 풀고 예열을 해야지 보데글림트와의 4강 2차전이 또 원정 경기고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번역을 거치면서 재활이라고 좀 의역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훈련 중이라는 것, 팀과 따로 여전히 떨어져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실내 훈련으로 이제 재활이 아닌 잔디를 밟으면서 그라운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굉장히 회복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 전체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활이겠죠. 하지만 매일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만약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목요일, 현지 시간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인 보데글림트와 4강 2차전 경기 출전은 일단 어렵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계속 두고 지켜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꽤 많이 회복이 된 거고 또 홈 경기도 사실은 경기 보러 안 왔었던 것은 보러 와서 자칫 삐끗하거나 다치거나 무리하거나 그래서 덧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안 온 거기 때문에 보데글림트전을 와서 본 거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몸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전도 저는 정말 이 회복 속도가 꽤 괜찮다면 출전을 하지 않되 그래도 훈련복을 입고 팀이랑 같이 호흡을 하고 훈련 같은 걸 웜업 정도를 같이 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보데글림트전에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꽤 높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선발은 당연히 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교체로도 안 나올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희는 이제 입중계를 할 예정인데 그래도 명단에 들어온다면 정말 이제는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다. 정말 좀 한 5분 정도라도 뛸 수 있겠죠. 5분, 10분 정도. 그건 이제 경기 명단을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알려드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방송을 켜고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이 훈련 도중에 이제 부상을 입었고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해 목발 짚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직접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남은 경기 출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건 거의 이제 시즌 아웃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올 시즌이 이제 이번 달에 끝나니까 그 안에 돌아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루카스 베리발은 시즌 아웃,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재활 중이고 보데글림트와 4강 2차전 출전을 여전히 목표로 하고 있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4강 2차전은 확실해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포스테코글루이기 때문에 일단 4강 2차전은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꽤 많은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다. 리그 경기 성적은 이미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유로파리그 결승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토트넘이 16위, 웨스트햄이 17위고 이 경기를 토트넘이 지면 17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은 뭐 사실 이미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루는 경질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해도 토트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 되고 끝나느냐를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잡기 위해 굉장히 활약을 다할 것이다. 또 토트넘의 라이벌이 이제 북런던 더비 아스널이지만 솔직히 뭐 최근엔 또 아스널이 훨씬 앞서가고 있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성과를 보더라도 토트넘이 좀 이제 열세였잖아요. 오히려 웨스트햄과 토트넘 팬들 사이에 좀 더 치열하게 경쟁 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더 뜨거울 수 있고 더 치열할 수 있거든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베테랑 공격수인 미카엘 안토니오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미 시즌 아웃이 됐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서머밀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또 에드손 알바레스도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토트넘 감독직에서도 연결이 됐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이런 결정을 좀 안 내리면서 웨스트햄 감독이 됐고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 때 썼던 또 첼시 시절에도 썼던 이 3백 기반의 전술을 쓰면서 아직 팀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번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전술적으로 포터 대 포스테코글루 포터가 그래도 포스테코글루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웨스트햄이 지금 쿠두스의 폼이 떨어진 게 좀 아쉬운데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 것 같고 또
야심차게 영입했지만 부상으로 잘 버티다가 이제 돌아와서 뭔가 보여주기 시작한 필크르크, 그리고 웨스트햄의 사나이, 웨스트햄 최고의 선수 보엔, 이 선수가 트리톱으로 뛰고, 에메르동 팔미에리와 완비사카가 좌우 윙백으로 뛰고, 수체카, 파케타, 투미들, 킬만, 마브로파노스, 토디보이 3백의 아레올라 골키퍼까지 꽤 멤버가 괜찮습니다. 이 웨스트햄이 토트넘과의 홈 경기 어떤 모습 보일지, 또 토트넘이 전면 로테이션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텔, 히샬리송, 오도벨의 3톱은 뭐 주전으로 기대를 하고 또 영입을 했던,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니까 이거 뭐 로테이션 돌렸다고 주면은 졌다고 졸전했다고 변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르, 그레이, 쿠루셉스키의 3미들이 될 것 같고, 우도기, 데이비스, 단소, 스펜스의 포백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레이가 뭐 풀백으로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레이가 풀백으로 가고 미드필드 라인에 이제 그레이 대신 뭐 다른 선수가 뛸 수 있는 비스마가 뛴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 점은 이제 알렉세오 골드 기자의 예상 명단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쿨루셉스키는 선발로 뛸 것 같고, 사르, 텔, 히샬리송, 오도베르, 그레이, 단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뛸 것 같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지금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킨스키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명단 포함 여부와 더불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이다. 토트넘이 승점 37점으로 16위, 웨스트햄이 36점으로 17위니까 이 경기를 웨스트햄이 이기면 토트넘은 17위가 되고, 잔여 일정에서도 토트넘이 리그 순위를 반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토트넘 17위도 굉장한 또 충격적인 성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토트넘은 최근에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이나 이번 또 보데글림트와의 4강 1차전 승리가 있는데, 최근 웨스트햄은 승리가 없잖아요. 에버튼 원정 1대1 무승부, 울브스 원정 0대1 패배, 본머스와 홈경기 그래도 2대2 무승부 경기는 좋았던 경기인데, 또 리버풀 원정 1대2 패배, 심지어 강등이 확정된 사우스햄튼과 홈경기도 1대1로 비겼어요.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앞서가다가 3대2로 역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력이 좀 괜찮다 하다가도 결과를 못 가져왔는데, 닥터 토트넘을 만나서 포터 감독이 보약 먹고 이길 수 있을지, 이 경기도 한준TV 입중계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팀의 최근 6경기 기록도 2승 2무 2패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데요. 올 시즌 전반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이겼었죠. 그래서 모에스 감독이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이제 뛰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명단에 들어와도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명단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좀 기대를 가져보는 건 잘 회복이 돼서 명단에 들어와서 좀 예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런던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멀리 원정을 안 갈 수 있는 상황이니, 특히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에 투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경기가 예열하기는 딱이다. 그리고 보데글림트전이 바로 4강 2차전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일단 5월 4일 일요일 밤 10시에 있을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저희가 밤 9시 선발 명단 나옴과 동시에 입중계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5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15분 이 경기도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쯤 되면은 좀 경기를 뛸 것 같아요. 일단은 에스턴 빌라가 오늘 풀람을 상대로 한 35라운드 경기 1대0으로 이겼고, 맨시티가 울버햄튼에 1대0으로 이겼죠. 실시간 순위에서 맨시티가 승점 64점으로 35라운드 시점에 리그 3위로 치고 올라왔고, 에스턴 빌라가 7위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굉장히 유럽 대항전에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최대 6개 팀이 챔스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됐고, 아스널도 현재 승점상으로는 챔스 진출이 매우 유력한 가운데, 물론 아스널이 한 경기를 덜 한 채이긴 해도 맨시티와 3점 차까지 좁혀졌으니까 이걸 안심해도 된다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아스널도 5월 4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이제 오늘이죠. 지금 시점에 본머스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요 경기를 지면은 아스널도 이제 챔스를 그렇게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스널, 맨시티, 뉴캐슬, 첼시, 노팅엄, 에스턴 빌라까지 챔스 진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웨스트햄과 토트넘이 17위 많은 피하자라는 이제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끝나야 4강 2차전부터 끝나야 되겠지만 올 시즌이 끝나야
결정이 될 거고,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토트넘은 FA로 어지간한 선수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선수를 받든 돈을 받든 계약 반년 남은 시점이라도 1월 이적 시장이라도 팔아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냉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팀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헌신에 대해서도 레비 회장도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 들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다만 물론 실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지, 경영자로서. 그리고 이 파라티치가 AC 밀란 디렉터직이 굉장히 가까워졌었다가 이게 AC 밀란 측에서도 삽입을 요구했던 조항이 있고 이 징계가 해제됐지만 지금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파라티치에 대한 조금 이런 축구계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좀 기류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라티치가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AC 밀란과 밀도 있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고 토트넘으로 돌아온다. 토트넘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고위직, 이사급에 가까운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아요. 레비 회장이 있고 CEO로서 비나이 벤카테샴, 그리고 축구 영역의 좀 고위 이사로서 파라티치, 그리고 실무를 하는 디렉터로 요한랭, 이렇게 3두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들 영입과 정리를 결정을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이적료에 손흥민 선수가 또 원할 만한 팀을 잘 연결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라티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도 네트워크가 좋고, 뭐 이탈리아의 유력한 명문팀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는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스페인의 빅클럽이나 아니면 뭐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으로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하는 토트넘이긴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떠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떠나는 데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벤탄쿠르와 로메로를 원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로메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몸값을 책정해 놨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갤러거를 좀 데려올 때는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이 선수 연봉도 세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탄쿠르, 로메로를 영입을 하면서 갤러거를 토트넘 측에 보내주는 형태로 현금의 서로의 지출을 줄이는 형태를 좀 맞을 수 있는데, 요 협의에 있어서도 뭐 이미 랑글레가 아틀레티코에서 가서 뛰고 있기도 한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 과정에서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와 결국에 남겠다라는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고,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 선수 영입을 원할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꾸준히 정말 관심을 보여왔던 바르셀로나가 이 파라티치를 가교 삼아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뭐 안수 파티를 좀 재기를 도모하면서 토트넘에 보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자 결심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금 바르셀로나가 가능성으로 대조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리그 내 다른 팀으로 가는 조건을 보려면 또 토트넘이 지금 첼시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은쿤쿠, 맨유를 떠나려고 하는 가르나초,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이 강등되면서 디블링, 맨시티의 유망주 메가티, 이런 이선 공격 자원들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 중에 누군가가 오게 될 경우, 이제 디블링은 뭐 관계없지만 맨시티의 뭐 메가티나 맨유의 가르나초나 첼시의 은쿠쿠가 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가서 뛰는 상황이 용인될 수 있다. 뭐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하고 챔스에 못 나갔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제 챔스에 또 나갈 수 있다, 토트넘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팀의 스쿼드 보강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남은 계약 1년을 토트넘에서 보내고 2026년에 FA인 채로 새로운 행선지를 향하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트넘에서는 FA로 선수가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 정도는 뭐 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거치는 결국 뭐 이 부분도 뭐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의 경우처럼 올 시즌 최종 성적이 나와 봐야 한다. 그 최종 성적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우승을 못한다, 올여름 이적. 우승을 해서 챔스 나간다,
그러면 1년 더 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번개 라이브 방송, 또 더 민감한 정보는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오늘 라이브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토트넘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유력한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 경기, 그리고 그에 앞서서 챔피언스 리그 앞으로 더 자주 많은 경기, 다양한 경기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경기 얘기와 더불어 축구계 이슈 얘기 함께 전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이 라이브 함께 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밤 경기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